프로 제너레이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JHS 파워버가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JHS 파워바, JHS 파워바는 요거 다운로드 경로가 스케치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로케이션을 통해서 이거 로그인을 하시고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JHS 파워바 검색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21 버전 이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실 거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3D 웨어하우스 때문이기도 하죠. 21 버전부터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요거 그냥 JHS 파워 2020 요거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이제 익스텐션 매니저에서 깔아주시면 되는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 보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사용한 것, 실제로 조금 많이 유용한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요 밑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총 12개를 기능들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도 유용한 것도 많아요. 한번 찾아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JHS 파워 이거 빨게 되시면 요거 페이스 파인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메이크페이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메이크페이스가 이제 유료화 되면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다른 툴, 무료 루비 중에 괜찮은 툴이 있다, 루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스 파인더, 이게 면이 뒤집혀져서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를 바로 찾아서 면을 만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좋죠.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KBS 페이스 툴. 잠시만요. KBS 페이스 툴. 이것도 좋은데, 이 두 개 중에 얘랑 이 JHS 파워와 페이스 파인더 중에 두 개 뭘 같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KBS 페이스 툴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한 뭐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JHS 파워바에서도 페이스를 바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뭐 도면이거나 조금 복잡할 경우에는 페이스 파인더가 제 역할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KBS 그에 비해서 KBS 페이스 툴은 그냥 요거만 누르면 바로 면이 뒤집혀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3D 모델링 개념에서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extrude line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맥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맥스는 무조건 선에서 면이 되고, 면에서 이 입체감, 그러니까 이 솔리드가 되고, 이런 개념이 바로 다 잡혀 있는데, 이 스케치업을 그냥 바로 해보신 분들이나 바로 라이너로 하셨던 분들이 이 개념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라이너는 좀 또 그래도 그 개념이 좀 비슷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케치업에서는 보통 그냥 면 만들고 이렇게 푸시풀로 하다 보니까 이 선에서 면이 되고 면에서 두께가 생기는 이 개념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능부터 보여드리자면, 요거 익스트루드 라인은 선에서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라인스를 선택해 주시면 요거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자, 이 축에 딱 걸어주고, 우측 하단을 지금 보시면 measurements에서 이 길이 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선에서 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께를 바로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언제 쓰냐,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분명 뭐 3D offset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D상에서 offset을 하고 싶을 때 뭔가 그런 루비나 뭐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잘 없는데, 이 extrude lines 개념을 조금 알게 되면 이 3D offset 개념도 3D offset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런 면에서 이 친구를 조금 뭐 이런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뭐 지금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이 친구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뭐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extrude lines를 통해서 형태를 잡고 얘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J 그 저기 조인트 푸시볼 조인트 푸시볼을 통해서 두께를 만들어주면 이 옵셋이 자동으로 사실 되는 개념이죠. 지금 제 21버전에서는 조인트 푸시볼이 아마도 없어서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있네요. 있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조인트 푸시볼을 자 하나를 500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노말 제가 들고 있는 밑에 지금 좌측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extrude lines랑 제 조인트 푸시풀 조금 더 좋은 버전 들고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서 그 필요한 라인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면 되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선을 가지고 싶으면 그냥 요거만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다 지우고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쓱쓱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3D 옵셋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요거 뭐 다 펴져 있는 거는 제가 뒤에서 할 건데 요거 슈퍼 웰드를 통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스케치업에서 특히 스케치업은 폴리곤 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 웰드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extrude line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에서 면을 만들고 면에서 두께를 만든다. 이 개념을 꼭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들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뭔가를 해볼게요. 자, 6개. 그래서 펜스를 조금 만들어 본다고 칩시다. 펜스를 여러분들 뭐 팔로우미를 통해서 두께를 준다거나 아니면 거축 스케일에서는 이제 약간 매치 라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로 펜스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원기둥을 만들어서 다 복사해서 다 붙여놓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영역이 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 모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퍼롱 패스랑 요거 라이스 튜브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라이스 튜브 파이퍼롱 패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outside diameter 뭐 이렇게 쭉 이제 파라미터가 나오죠. 요거 중에 그냥 outside diameter를 30 하고 뭐 나머지는 OK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선 하나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거 라이스트 튜브는 선식을 이렇게 하면 모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약간 연결이 다 안 되는 거는 글씨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일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배분하면 끊어져서 그런가? 잠시만요. 이거는 hyperroom pass. So it's two is 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Follow me on curve를 지금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나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이거는 조금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약간 원미러를 프리시전을 이제 됐어요. 뭐가 달랐죠? 나이스 튜브에서 얼루미늄 컵스 요게 아까 예스가 돼 있었는데 또 적용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 차이를 알겠죠? 나이스 튜브에 로우를 넣어서 체크하면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스로 해놨던 것 같은데 노 설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스 튜브를 요거 follow me on curves 그러니까 커브까지 이제 따라가게 하려고 하면 yes를 꼭 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미러를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펜스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나이스 튜브를 요거 다음 미러만 조금만 좀 작게 할게요. 자, 프리시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펜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쭉 해보시면 요거 색감도 한번 넣어보고 네, 월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조금 살려두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도 편하니까 그거 해주시면 되고 요거가 저번에 했던 거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브 어롱 패스는 요거 지금 C4 인트 파이프 그룹 요즘은 뭐 딱히 상관없는데 세븐 이것도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이 잡힌 영역에서만 조금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모양으로 할 때는 이 라이스트 튜브가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이 저는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웨일드 보여드리려고 요거 했던 건데 요걸로 한번 해보면 되고요. 웨일드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커피 오롱 패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튜브를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튜브를 설치했다고 가정합시다. 글씨도 프로빙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바로 붙어버려서 그냥 따로 분리를 좀 해줬습니다. 이 친구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만져볼게요. 이 선을 선택을 조금 하고 커피 오롱 패스를 선택합니다. 하고 얘를 선택하면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컴포넌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ake component, create component를 해서 얘를 선택하고 copy or pass 이 친구를 선택하고 밑에 지금 distance between 해서 요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거 지금 간격을 어느 정도로 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밑으로 나오냐 했을 때는 이 축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축이 지금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 기준으로 지금 이 선에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설치하기 전에 축을 조금 지정을 다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축을 다시 하나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축을 하나를 제대로 해주겠습니다. 이 축을 지정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 원점에다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점을 잡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이 Find Center 해주면 이 선이 원점이 하나 잡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조선 간단하게 하나 그어주시고 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클릭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축이 위로 가고 뭐 그린, 레드 이렇게 축이 다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서 나가면 이 축은 이제 딱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 친구 크기가
이쪽으로 아까 제가 27도로 넣어보게요. 그러면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밑에 클릭하면은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20으로 바꾸면 아마 따다다닥 맞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요즘 이제 뭐 루버 설치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선택이 돼 있다면 Find Center 해서 손 꼽아서 손을 이렇게 꼽아서 다음에 뭐 반 정도 뭐 날려주셔도 뭐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돌려줘야 될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뭐 입맛대로 조금 변경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컴포넌트니까. 아니면 뭐 일부 부분 조금 뚫어야 된다 하면은 그 부분만 선택을 조금 해서 꼭 메이크 유닉을 해줘야 이 부분이 그룹이 빠집니다. 여전히 그룹인 상태지만 이 원래 있는 개체란 두 개가 빠져요. 다른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제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 강의를 들으셨다면 요거는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다시 보고 싶으시면 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JHS 파워가 이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유효한 기능을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요쪽에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일일이 뭔가 그룹 만져서 내려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떤 뭐 포니처 가구들이나 뭐 나무들을 심었을 때 해야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요거 Drop at Intersection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 지점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스케치업이 인식하는 어떤 그 교차 지점에 바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바로 옆에도 네, Drop and Label이라고 돼 있거든요. 얘는 내가 내보낸 말이 안 나오네. 자, 내가 보내고 싶은 그 Z 값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하면은 다 100 지점으로 다 똑같이 가게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이다 하면은 1000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으로 내가 스캔치 상에서 땅 지점으로 다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똑같은 레벨로 보내고 싶을 때 특정 값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즈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1대1 강의 1대1이네요. 자, 어차피 뭐 다른 분들은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그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러는 펄몸이랑 무슨 다른 점? 자, 펄몸이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여기서 네, 루버 펄몸이 그러니까 이게 루버죠. 이런 루버 설치할 때 이런 그 바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사를 붙여놓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 만약에 이 기능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지점으로 가서 뭐 얼추 막 집어넣고 그래서 하고 또 붙여놓고 한 다음에 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얼추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안 따라가니까 뭐 아니면 이 방법에 만약에 원하는 확률이 딱 정해져 있었다면 뭐 로테이트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쭉쭉쭉 돌리면 되긴 하니까. 근데 뭐 이게 굉장히 번거로울 때 그냥 이 패스, 커피 어롱 패스를 통해서 이 객체들을 그냥 쭉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팔로우미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시면은 그 뭐라 하죠? 이거 걸레바지 이런 거 돌릴 때는 당연히 뭐 요거 팔로우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루버나
뭐 인테리어에서 로봇밖에 지금 바로 안 떠올라요. 아니면 뭐 건축에서 외장재에서도 뭐 이런 형태, 조금 간격을 넓게 하면은 뭐 뭐라 하죠? 그 뭐 그런 외장재들도 있을 테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 징크 이런 거 모델링 할 때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배열 복사되는 모든 것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네, 아마도 요거를 알고 나서는 그냥 일일이 복사하는 그런 일을 쓸 겁니다. 네, 그다음은 넘어갈게요. 자, 미러 기능은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잘 안 쓰는 기능인데 먼저 보여드리고 왜 안 쓰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미러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마우스 표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첫 번째 지점, 원점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위쪽고 세 번째 이 면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삼각형 나온 면에서 바로 미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 첫 번째 지점 결국 삼각형이 만들어진 그 지점 반대편에 똑같은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사용 안 하냐면 저는 그냥 잠시만요. 이거 이거 자, 제 키가 나오는 거, 제 키 나오죠? 네. 자, 우측 상단에 지금 제 키 나올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쓰냐면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Shift V가 쟤는 이제 그 제자리 붙여넣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리 붙여놓은 다음에 스케일 눌러서 그냥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미러가 되니까 저는 이게 더 손에 익어서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객체 모양이 좀 간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객체 모양이 좀 복잡할 경우에는 이 미러를 실질적으로 선택을 제자리 정확하게 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이거 선택이 될까? 라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박스니까 쉬워서 그렇지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일단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능도 있고 스케치업 2023부터는 그냥 이 기능이 바로 그냥 루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루비에도 이거 축 나중에 23을 쓰신다면 요쪽에 어, 기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선택 바로 하면 미러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 웰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곡선이 분명히 붙어 있음에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선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요거 두 개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 슈퍼 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의 곡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인식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곡선이 예를 들어서 곡선이 분명히 이어져 있는데 인식상에서 이 두 개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카피 오른 패스 이런 거 할 때도 두 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웰드로 같이 이어져 있으면 데이터상으로 하나의 곡선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카피 오른 패스로 했을 경우 한 번에 다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약간 진짜인지 아닌지 되겠습니다. 자, 이 웰드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어차피 선택이 다 끊어져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선택 네, 딱 끊어져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얘를 웰드로 했을 때 자, 오픈을 선택을 하고 이런 패스 선택하면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은 이런 거 특히 데이터 정리를 굉장히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슈퍼 웰드잖아요. 슈퍼가 보통 슈퍼 웰드 그러면 웰드라는 어떤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네, 오, 정확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웰드라는 그 루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루비가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루비에서 보면은 분명히 같은 이름인데 슈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웰드는 당연히 좀 강력하게 얘를 잘 잡아준다는 어떤 그 위트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드롭 있죠. 드롭 at intersection 이런 것도
이 드롭이 제대로 안 먹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 드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슈퍼 드롭 지신가 뭐 그런 이름으로 하나 더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루비가 다른 제작상에서 다른 제작자분이 그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조금 깨알 상식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JHS 파워바에서는 이제 4개 남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조금 보고 가고 싶습니다. 햄찌님은 인테리어신가요? 인테리어신가요? 건축이신가요? 건설. 그러면 제가 프로님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은 건축이시니까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햄찌님이 네 전문 건축신다에 그러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초롱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초롱님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풀링크 보실 때 그것도 앞에 부분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JHS 파워바 지금 마지막 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 쪽이니까 조금 조감도 스케일로 만약에 조금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투시도에서도 이런 나무들을 조금 뿌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엔스를 조금 쓰신다면 만약에 렌더링도 이제 쓰실 때 보통 그냥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이런 식으로 복사 해서 막 뿌려둡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스케일들을 각각 조금 다르게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주고 얘도 조금 돌려주는 게 실제 나무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밖에 있는 가로수들만 보면 똑같은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종은 있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없고 똑같은 형태의 나무는 절대 없죠. CG상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CG다라고 하는 어떤 지점은 바로 이런 나무들, 이 똑같은 나무들을 봤을 때 저거는 CG라고 바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들 조금씩만 돌려주거나 스케일을 바꿔주면은 우리 눈이 좀 속아요. 네, 그 지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들을 막 뿌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뿌려서 한 1000개 정도 깔았다. 그거를 일일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랜덤 친구들입니다. JHS 파워바에 보시면 랜덤 스케일도 있고 랜덤 로테이트도 있고 랜덤 스케일 앤 로테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스케일이 알아서 조금씩 바뀝니다. 얘를 여러 번 클릭할 수도 있어요. 클릭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단점이 있는데 한 3번, 4번 이상 하게 되면은 너무 길쭉해지거나 너무 짜리몽땅해지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2번, 3번, 2에서 3회 정도만 선택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정도 해주면 적당히 이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째는 랜덤 로테이트입니다. 랜덤 로테이트 기능은 이렇게 해보시면 밑에 거가 선택되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각자 다 랜덤하게 이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회전을 랜덤하게 시켜줬으니까 꽤나 괜찮죠. 그리고 랜덤 스케일까지 눌러준다면 이 스케일도 바뀌고 랜덤 이 회전도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제작자는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자, 이 랜덤 스케일 앤 로테이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스케일도 바뀌고 로테이트도 되고 일석이조 한 번에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 2번 정도만 클릭해 주시면 꽤나 괜찮은 나무들 이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 투시도 개념 투시도 쪽으로 조금 하신다면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 2번만 눌러줘도 굉장히 리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려면 지금 제가 뭐 어차피 예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SN 라이브러리에 있는 똑같은 나무들로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수종이라도 약간 다른 모델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안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모아두시고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복사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숲이 완성이 되잖아요. 됐을 때 이제 랜덤 스케일 로테이트 이렇게 한 2번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은 것들은 조금 인위적으로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 스케일 로테이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인테리어에서도 뭐 저는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조금 하기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경 같은 걸 할 때는 좀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가구 배치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보통 만약에 이런 스툴을 만약에 놔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케일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테이트 정도만 한두 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를 할 수 있고 내가 일일이 안 돌려도 되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뭐 사람 배치 이런 거 했을 때도 스케일을 바꾸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뭐 랜덤 로테이트 정도만 해준다면 꽤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HS 파워바에서는 조금 쓸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요거는 제가 샌드박스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샌드박스 툴이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JHS 파워바를 한번 보여드릴 거죠. 자, 샌드박스는 이거 기본 루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케치업의 기본 루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from scratch라면 이 모는 종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잠시만요. 자, from scratch를 하면 지금 그리드 스페이싱 해서 3000mm 돼 있죠. 지금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고 지점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스무브를 이용해서 스무브를 선택해서 레디어스를 또 10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선택한 연료에 맞게 이런 식으로 굵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샌드박스입니다. 자, 이 그리드를 이제 샌드박스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JHS 파워바에 요거 스프리드 업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선택이 일단 페이스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스프리드 업에서 디비전 10 하면은 10칸 해서 이제 총 100개의 디비전인 이 그리드가 나눠지게 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무브의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이 맞아요. 이것도 해볼게요. 자, 요거 셀렉 페이스 서브디비전 페이스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에서 셀 사이즈를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지금 너무 작게 했어요. 실수인데 너무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노트북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펜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면 조금 한 2-3분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소모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조금 해볼게요. 뭘 디비전을 정도 돌리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화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무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곡선형으로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런 폴리곤을 굉장히 가장 낮은 단위가 이제 도형에서 가장 낮은 단위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네모보다 삼각형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 조금 더 곡선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JHS 파워버에 이런 형태도 있고 아까 이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못 본 거지 만들어졌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무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언덕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차피 모델링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가능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괜찮게 또 쓰일 겁니다.